자, 오늘은 그 481강이고요. 교재로는 57쪽이고요. 그 책 원본으로는 224쪽입니다. 주요 원본 책으로는요. 자, 일단 화면 공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야, 왜 잘 안 들어가? 아, 됐다. 자, 오늘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오늘 공부하는 것이 내용이 좀 빡빡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주역에 대한 주자가 생각하는, 주자가 생각하는 핵심이 또 여기에도 많이 녹아나 있거든. 그래서 약간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이제 뭐라고 질문하나? 이정기실, 이하 8곳. 요 이정기실은 뭐냐면요. 요거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이겁니다. 요 부분. 잠깐 좀 확대도 좀 하고요. 일부러 제가 확대를 좀 하고 책을 좀 넣겠습니다. 이거 이제 주자가 자기가 한 얘기인데, 이 얘기에 대해서, 요 내용에 대해, 지난주에 얘기한 겁니다. 이 내용을 제자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이, 아무리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구절이죠. 요겁니다. 자, 8구절. 자, 한번 먼저 봅시다. 이정기실. 이치가 정해져서 이미 실따로오라. 이치는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일이 오는데 오히려 허하대. 헐. 이치는 있는데 그에 맞춰서 적용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비어 있대. 또 용응. 응용되는 것을 쓰나 용응을 하나 용응이 비로소 있으나 그러니까 응용되는 바는 처음부터 있으나 그 본체 체와 체가 갖춰진 거에는 본래 없는 거랴. 헐, 이것도 완전 벙찐 얘기죠. 그 다음에 계실되어 필따로운 거를 그 다 갖췄으나 허한 거를 허한 거를 기다리고 대하고 존체, 체가 있는데, 체형에 체가 있는데 있으면서 용응, 용을 응용이 되며 짚고 옛날 걸 가지고 어금, 요새 거를 관장하고 또 유정, 고요함으로부터 움직이는 거를 제어한다. 아,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다들. 왜냐하면 철학적인 얘기고 어렵고 내용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요 내용만 갖고도 엄청난 분량이다. 사실은.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 거야. 이제. 왜냐면 이제 좀 이따 설명이 이제 이걸 다 하나씩 풀어 나가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자, 이제 해서 지금 요 4가지, 8가지 문제. 이정기실, 이치가 정해져서 이미 실다롭다고 하는 이거 이하의 8개의 구절, 조그맣게 했던 8개의 구절에 대해서 혹 어떤 사람이 이게 뭡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를 한 거야. 그때 이제 주자가 답변을 한 겁니다. 왜냐면 주자가 쓴 거니까. 그 제자가 이제 질문했겠죠. 제자겠지. 주자가 말하기를 성인이 역을 지음에 있어서 이제 주역을 만들면 있어서 다만 일개설 한 개의 이치만을 설명했다. 여러 개 이치를 설명한 게 아니라 한 개만의 이치를 설명한 것이라. 모두 다 모두 일찍이 허다한 매우 많은 일이 있지 아니했다. 왜냐면은 이치도 하나의 그분고 거기에 대응한 일들도 몇 개 없을 거 아니야. 모든 일을 다 대응해 설명할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착하게 살아라. 그럼 착하게 사는 예를 뭐 1,000개, 10,000개, 100,000개를 다 들 수가 있어? 모범적인 한두 개만 설명하면 됐지. 그지? 예를 들어서 규칙적으로 살아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알아들어야지 뭐 모든 거를 다 규칙적인 설명을 다 할 수가 있나? 아니잖아. 그래서 도미증유 허다사라고 표현한 거야. 모든 일이 다 갖춰진 건 아니다. 도리어 저 신마하면은 그 쓴마 어떠한 일은 어떠한 일이 내주 오는 거에 있어서를 기다린 것이니라. 어떤 걸 기다려서 그거를 모은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해당되는 일이 되는 거에 따라서 그것을 모아서 설명한 것이니라. 이른바 사례 상어. 아까 일이 오는데 오히려 비었다고 그랬잖아. 요 사례, 요거 8가지 구절 중에 하나. 사례 상어. 오히려 비었다고 하는 거는 대개 일이 바야흐로 오음에 있어서 어떤 일이 바야흐로 오음에 있어서 오히려 비어서 미혹 있지 아니하네. 속이 텅 비어 있으니 만약에 그 이치를 논할 것 같으면은 즉 먼저 자정 스스로 정하야만 본래 이미 실다롭게 되는 것이다. 뭐가 이치가 먼저 스스로 정해져야만 거기에 따른 실다로가 되는데 일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비어 있다는 거야. 일단은 보고 합시다. 용응시유라는 게 아까 했단 말이야. 여기 이제 8가지 구절 설명하는 겁니다. 요거 용응시유 응용되는 바가 비로소 있다. 이거는 이치의 쓰임이 실다롭기 때문에 이미 실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이치라고 하는 거는 이미 실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또 체해본무라고 했단 말이야. 체가 갖춰진 거는 본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치의 체가 아까 이치의 용이고 여기 이치의 체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치의 용과 체용의 관계는 이치의 체가 해만사 만가지를 갖췄 만사와 만물을 갖추었거늘 또한 처음부터 형적은 발자취입니다. 형체와 흔적이니까 발자취 형체와 발자국이 각연 볼 수 있는 바가 없는 것이다. 왜냐면 거기 뭐지 바람과 같은 건데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 사람이 지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발자국이 남지 않아.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없다고 한 거다. 여기 체해 본무라고 하는 무가 왜 그러느냐. 흔적이었기 때문에 무라고 한 거다. 이런 것이니 하면 그 다음 문장에 아래에 계고실리라는 말이 나오거든. 계고 실리를 계고한다. 실질적인 이치를 살펴서 이대 물사지래. 물사가 오는 거를 기다리고 이 이치의 체가 이 이치의 체가 있어서 응용하고 어, 이응 무궁지요. 응용되는 것이 무궁무중하다 끝이 없는 거 무궁한 쓰임일에 응하더라. 끝이 없는 용을 응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고한다고 하는 옛날 거를 집고한다는 고는 곧 역서의 이면에 역의 속에서 문자와 언어인 것이고 아까 집고 어금이란 말을 했거든. 지금을 어거한다. 금은 곧 금일 오늘의 일을 말하는 것이라. 집고는 이제 옛날에 이치고 이제 지금의 이제 어금은 이제 지금 요새 일을 말하는 거죠.
유정제동, 고요함으로부터 움직임을 제어한다고 하는 거는 이치는 곧 고요함이고, 이치는 고요함이죠. 헐. 일이라고 하는 건 곧 움직인 것이니, 이치는 고요하고 일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는 것이니, 또한 증록무, 요거는 이제 그 수레동계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슴을 가르쳐서 증록, 그러니까 사슴으로 나아가는데 우는 여기 그 안내인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직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그 가이드, 요즘 말하면 가이드. 그러니까 사슴을 쫓아서 사냥을 가는데 가이드가 있어야 윤리감 절벽이고 여기 낭떠러지 알려줄 거 아니야. 근데 가이드 없이 갔다가는 어떻게 돼? 잘못하면 위험할 수가 있잖아. 예, 그걸 말하게. 사슴을 쫓지만 그 안내인이 없는 거랑 같다. 가이드가 없는 거랑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이부 임중 숲속으로, 아이고, 숲속으로 오직 들어갈 것이니, 안내인이 없이 그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군자가 그런 기미를 알아서 불여사, 그 사는 이제는, 여기 사가 뭐야, 포기한가, 포기하는 것만 갖지 못하는 것이니, 만약에 이럴 때 도중에 포기하고 되돌아야 되는데, 만약에 계속 안내인, 즉 가이드 없이 계속 갈 것 같으면은 인색하게, 왜냐면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이런 거가 같더라. 일단은 요거 다 하고 하겠습니다. 그 이치라고 하는 거는 이러기를, 즉 장차 사슴을 에게 나아가자. 사슴을 쫓았지만 우인이 이제 가이드야. 그 산에서 사는 그 안내인이 없어서 반드시 함우임종, 숲속의 함정에 빠져. 그러니까 그 길을 잘 모르니까 이런 것과 같으니, 만약에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갈 것 같으면, 계속 진격할 것 같으면은 완전히 숲속에 이제 갇혀서 잠깐 낭패를 보겠죠. 이거는 취린지도, 인색함을 취하는 도가 될 것이니라. 저 도리는 만약 수인이 이를 도모함에 있어서 여구 관작자, 관작은 벼슬입니다. 벼슬을 구하려고 하는 자가 구집을 해. 그걸 구하는데 그치지 않을 것 같으면. 왜냐면은 그 벼슬 구하려고 하면 이제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뭐 그 누구한테 뇌물도 바치고 아첨도 하고 온데간데 일을 다 하거든. 아까 사냥을 하는데 앞에 사슴이 어른 거를 막 계속 간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된통 당하는 거나 같은 건데, 안내인이 없으면 당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벼슬을 구하는 자는 안내인이 없이 더 무리한다. 이러면 이제는 곧 그거는 취린지도, 인색함을 취하는 도가 될 것이고, 또 구재리자, 재물과 이익을 구하는 자가 만약에 도중에 그만두지 계속 갈 거면 어떻게 돼? 구지불이 그걸 구하는데 그치지 않을 것 같으면 역시 취린지도, 인색함을 취하는 도가 될 것이다. 이것뿐이겠어. 뭐든지 그치지 않고 더 무리하게 가다 보면 당하게 돼 있겠지. 왜? 가이드가 없으니까. 왜? 전체 흐름을 모르니까. 이러면 이제 당해서 이제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잠룡, 물룡, 주요 건기에 나오는 얘기거든. 잠룡, 물룡.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대권 주자들을 잠룡이라고 하죠. 그래서 졸지에 주역 용어의 잠룡이 완전 일반 명사, 누구나 다 아는 명사 중에 하나가 된 거지. 잠룡. 그래서 주역 건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숨어 있는 용은 쓰지 않는다. 와 같은 거는 그 이치는 이르기를 당차시 이때 같으면은 다만 잠은 그 우리 자맥질한다, 물속에 숨는 겁니다. 회는 깜깜하니
음, 꽁꽁 숨는 겁니다. 해도 어두울 했자니까 드러내지 않고 숨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잠룡 물룡이라는 괴가 나오면은 당연히 숨어야 되는 거다. 숨어야 되는 것이고 불당용 쓰지 않아야 되는 것이니 만약에 점을 쳐서 이효를 얻을 것 같으면은 모든 범사 보통의 일들 모든 일들은 곧 미가주 가히 만들어서는 안 돼. 더 일을 벌려지는 말아라. 일 벌리면 안 된다. 이른바 군자는 움직이면은 그 변화를 보는 것이고 완기사, 완기정, 그 점을 완미할 것입니다. 완은 이제 자세히 살펴본다는 얘기죠. 그 점을 완미할 것이고, 만약 무사지시 일이 없을 때에는 그 상을 보아서, 일이 없으니까 일만 이제 그 상만 볼 수가 있거든. 그 상을 보아서 완기사, 그 괴사라, 효사를 완미할 것이죠. 완이 이제 그 자세히 본다는 얘기, 완미할 것이니, 역시 당연히 그 이치가 이와 같은 거를 지기지 그 이치가 이와 같은 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는 누굴까요? 주자를 말하는 거죠. 스스로 말하는 거죠. 주자는 나는 그 이제 주자가 스스로 말하는 거니까 매견 전배 설령 전배 앞에 선배들 그러니까 앞 선배들의 전배의 그러니까 앞 선배들이 역을 설명한 것이 예, 다만 이제 지는 다만입니다. 부사입니다. 보통은 그치다죠. 여기는 부사입니다. 다만 한 개의 일을만 잡아서 설명한 것인 거를 매번 보았다. 내가 역을 설명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어 전배, 앞의 선배와 다른 거는 정이 이러한 이치를 인인이 사람들마다 모두 가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말한 것이니 군신, 임금과 신하, 상하, 윗사람과 아랫사람, 또 대소소사, 큰일과 작은 일과를 묻지 않더라도 모두 쓸 수가 있는, 왜냐하면 그 이치를 설명했기 때문에 그 주자는 모든 데 응용이 가능하더라. 전배, 앞에 선배들은 다만, 여기도 그칠 짓자가 아니라 그치나 다만 짓자입니다. 다만 파주 점설료, 점을, 점을 친 것만을 가지고서 여기서는, 아, 연불파주 점을 쳐서, 이 점을 쳐서, 그래서 연유해서 설명한 바에만 그치고, 어, 이제 그, 전배는 그러니까 꼭 점을 쳐서, 점을 치지 않은 것에, 어, 불파주점, 점을 치지 않은 것에 연연해서 설명만 하였기 때문에 이 역이 궁극적으로 결국 무용처,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즉, 이 얘기는 이제 그 정자를 까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정자는 의리로 설명을 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틀린 말은 하는데 일상생활에 잘 적응이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주자는 이제 그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잘 적응이 되도록 점을 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그, 그 주자 입장에서는 정자의 말들이 이게 참 구름 잡는 얘기다. 그래서 쓸모가 별로 없다. 라고 좀 뭐랄까 까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자 얘기니까. 근데 이것도 내 생각에는 뭐 제자가 질문해서 답변한 내용을 했습니다만 아마 스스로 자문자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건 알 수 없어요. 이제 찾아봐야겠지만 아마 그랬을 정자를 깔 때는 꼭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 주자가. 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더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럴 가능성은 배제는 못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자, 뭐 제가 뭐 지금 여기 요 부분 주제 답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나 뭐 첨언하실 분들
오늘은 뭐 여건이 다들 힘들어서 다들 얼굴을 감춘 분들이 많으셔서 또 사실 그런 와중에도 또 이 수업을 음성이나마 들어주니까 감사드리는데 지금 정작 나하고 대화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수업이 좀 그러네요. 그 어쨌든 얼굴 나왔네. 자, 그럼 우리 최 대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골골한데 그래도 한마디 해주셔야지 크게. 내용이 어려워서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지금 진짜 내용이 어려워 여기가 진짜. 어려워서 그냥 새기고만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요 부분은 좀 내용이 좀 어려워서 그 좀 평만주를 좀 몇 개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이건 좀 너무 어려워서 그냥 맞기가 좀 어려워. 자, 일단 평만주 좀 몇 개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사례 상어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힘들어도 우리 최 대장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 부분 어디냐면은 교재로는 59쪽 중간입니다. 교재는 59쪽 중간이고요.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거 사례 상어 일이 왔는데 오히려 비어 있다. 사례 상허에 대한 설명이다. 새로운 일이 생겼는데 그 속이 비어 있다는 것은 큰 틀은 잡혀 흐름을 알 수는 있지만 세세하게 그 속까지 채워지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 이치를 알고 변화된 상황을 알아 그 속을 쓸 수 있게 꽉 채울 수 있는 것이 학문이다. 즉, 일은 이치에 맞추어 그 속을 채워야 한다. 그러나 모든 일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고 상황에 맞추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일에 맞추어 속을 세세하게 미리 채워 놓을 수가 없다. 음, 여기서 이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서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역사서란 말이야. 하은주의 역사를 적은 거라. 그거는 팩트야. 팩트를 적은 거야. 그러니까 각각의 일마다 실다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주역에서는 점서로 이해를 했단 말이야. 주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점을 쳤는데, 예를 든다면은, 그, 이렇게 합시다. 음, 그, 주역에서 점을 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가라. 그러면은, 여행을 가라라고 나오면은, 진짜로 여행을 가야 되는지, 아니지. 여행이라는 게 꼭 뭐, 달나라 여행도 있고, 배 타고 가는 여행도 있었고 옆집 가는 것도 여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에 따라서는 자기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걸 추구하라는 의미가 돼. 여행이라는 거 바람 쐬라는 얘기야. 근데 그게 남미를 갈 수도 있고 아프리카를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어. 왜? 점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매번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애매모호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일이라고 하는 구체적입니다. 다만 애매모호하게 애매모호란 표현이 이상하지 약간 두리뭉실하게 여행을 가라 라고만 했겠지. 근데 그 여행이라는 게 다시 얘기하자면 이웃나라 일본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국내 여행인지 아니 옆집 여행일 수도 있잖아. 그걸 다 포괄하니까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비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이제 일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그 요거는 혹시 이해가 되나요? 그 사례 상어에 대한 설명. 속이 비어 있다. 이거는 그 점을 치는 점서로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채워 있으면 융통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속이 비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라는 거는. 그리고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용응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요 부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네. 힘들어도 그냥 최 대장님이 읽어주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용흥시의 의미는 이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용으로 응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실한 것이므로 유갑된다고 한 것이다. 이것도 참 애매하죠. 생각해 봅시다. 용은 그 용에서 응용이 되는 거. 이치의 용이 응용되는 거. 그러니까 그 채용 관계에서 용이 응용되는 거는 처음에는 다 있다. 처음에는 다 있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용이 응용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채용의 관계에서. 참 어려워요. 일단 고단 먼저 보자. 그 다음 채 한번 봅시다. 채. 네. 한번 고단 한번 읽어봐 줄래? 채해 본무의 의미는 만사와 만물의 모든 이치인 채에는 원리만 있고 외부로 나타나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무라고 하였다. 따라서 용은 시유에서 용이 응용되어 나타나므로 비로소 유한 것이고 채 본무에서 채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본래 무라고 예, 그라고 했다. 자, 무라고 여기서 용은 드러난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응용돼서 드러난 건 용이거든. 그러니까 있다고 말한 거. 근데 채용에 가서 용이 있으면 반드시 채가 있거든. 근데 그 채는 형체가 없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라고 한 거야. 자, 참 이것도 웃기잖아. 자, 다시요. 우리가 흔히 채와 용의 관계를 얘기해. 그죠? 채용. 채가 있기 때문에 용으로 드러난다고 얘기를 해. 이건 용으로 드러나고 응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있는 거야. 이미 존재하고 드러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용으로 드러났다 용이 있다고 하는 건 채가 다 있어. 근데 채는 사실은 이치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이치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없다 그런 거야. 헐. 어떻게 보면은 채에서 용이 나오는 건데 없는 데서 나오는 거 말이 돼?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이거는 현상에서 드러나는 게 용이고 채는 이치일 뿐이니까 이거는 잡을 수도 없고 채가 있다는 거를 직접 볼 수는 없는 거야. 다만 용으로 드러나게 채가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아는 것 뿐이지. 이치가 있다는 거를. 그래서 채가 있다는 걸 짐작.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채는 없다고 해도 되는 거야. 사실 있는 거지만 용은 드러났기 때문에 있다고 표현한 거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설명한 것 같아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참 나머지는 뭐 쭉 읽어보시고요. 뭐 다, 그렇죠. 그러네, 이게. 음. 뭐 좀 어렵더라도 한번 이거 그 다음 문장도 같이 봅시다. 예. 한번 다 읽어봐 주실래요? 음. 채는 이치가 있고 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원칙이자 이치인 실리, 진실한 도리를 생각하고 물사, 즉 일은 상황에 맞춰 다르게 응용되므로 이에 따른 용을 생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치의 체를 보존하고 이해하면서 무궁무진하게 응용되는 용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음.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채는 이치가 있고, 채와 용의 관계인데 다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체와 용으로 드러나는 건데, 체용 관계. 그러면은 체가 있고 용이 있다고 했을 때 결국은 그, 그 이치는 실질적인 이제 실리가 되고 물사는 응용되는 거 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치의 체를 보존하고 이해하면서 용을 활용해야 된다. 박 선생님, 어떻게, 오늘부터 진료 잘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 위치 어디냐면은, 저희가, 교재로는 61쪽이야. 60쪽. 교재 60쪽입니다. 60쪽 윗부분입니다. 교재로는. 어, 이치와 체. 그래서 채용 관계에서 체를 잘 알고 용으로 응용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엄청나게 어렵게 말한 것 같은데 결국은 채용 관계에서 체를 잘 알고 용으로 응용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뭐 짚고 어금은 뭐 요즘 말이고 그다음도 아예 읽어봅시다. 이것도 좀 어려워서 한번 읽어봅시다. 짚고 어금 설명해 줄까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최 대장님이 이거는. 짚고 어금은 옛 선인이 문자로 남긴 주역을 잘 이해한 다음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응용할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한다. 예, 잘하셨어. 짚고 옛날 걸 짚고 어금 지금은 요즘 거를 어는 어가한다 말 타는 건데 자, 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거를 원칙을 알고 요즘 거 응용하자. 뭐 벚꽃창신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주역 공부를 할 때도 예전 걸 제대로 알고 요즘 말에 맞춰서 현대식으로 트렌드를 따라야 된다. 뭐 이렇게 응용하면 될까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음, 유정 제동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부분도 좀 어려워서 잠깐 좀 봅시다. 잠깐, 미리 잠깐 얘기를 하면요. 고유함으로써 움직이는 걸 제어한다? 이해됩니까? 근데 태극권이나 이런 거 보면 고유함으로써 막 이기는 게 나오지. 그러니까 그런 거로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약간 어려워요. 수레둔께에 수레둔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감깨니까 물이고 험한 겁니다. 이거는 움직입니다. 움직이자. 이거는 진격하고 움직이고 이를 벌리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물이 있어. 물이 있으면 험하잖아요. 물이 험한 겁니다. 장마철에 홍수나면 싹쓸입니다. 험한 거를 만나 주춤할 거예요. 그래서 두는 개척한다, 뭐, 새로운 걸 개간한다, 둔전. 옛날에 보면은 군대가 진주하고 군인들이 농사 지면서 장기전으로 나가는 거. 황무지 개간하고, 그걸 둔병이라고 합니다. 둔병. 그러니까 둔전을 경작하는 병사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레둔 게임에는 그 건공계가 생기고 나서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를 처음 개척한다, 개간한다, 나라를 처음 개국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 63의 경우가 자 앞에 구호가 고지가 보여. 구호는 정말 임금의 자리고 어떻게 보면 좋은 자리죠. 그러니까
6.3의 입장에서 고지가 보여서 막 가려고 하는데 앞에 험한 게 있네. 이게 물이야. 함정이야. 그러면 6.3이 더 진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함정에 빠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크게 당하는 거야. 이때는 가이드가 없이 갔다가는 당한단 말이야. 이때는 그래서 그 물러나야 되는 거야. 후퇴될 줄 알아야지 더 진격한. 눈앞에 사슴이 보인다고 사슴장로로 막 뛰쳐나갔다는 대통당한다는 뜻이지. 왜? 함정에 다닐 때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를 그 지금 여기 평만주에 있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한번 뭐 읽어봐 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하자.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 부분? 예. 유정제동에 대한 설명. 예. 유정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예. 이치는 정, 고요함이고 일은 동, 움직임으로 당연히 이치를 바탕으로 하는 상황에 맞추어 일이 이루어진다. 술의 등께는 6.3의 경우 원 448조 6.3, 즉 녹, 무, 오, 유인우, 임중, 군자기, 불려사, 왕문에서 사슴을 쫄 때 우인, 한택의 짐승을 관장하는 벼슬이 없음이라. 오직 숲속에 들어가니 군자가 기미, 사물이 변화하려는 사물이 변화하려는 조짐, 조짐. 예, 를 알아 포기하는 것만 같지 않으니 가면 인하다고 하였다. 활을 가진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 안내인을 할 수 있는 우인의 도움이 없다면 사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될 것이다. 음. 그 사실은 이제 그 요런 식으로 그 그래서 이제 가이드 없이 갔다가는 된통당한다. 근데 음, 뭐 이치는 곧 고요함이고 움직이는 거는 동이거든. 그래서 그 이치가 없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 이제 그런 의미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그 6.3이 더 진격하면은 된통 당할 수 있나. 그래서 상황 봤을 때는 후퇴되거든. 그래서 그 얘기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점을 쳐서 이걸 나왔다 그러면은 사업을 벌리면 안 되겠죠. 아니, 새로운 일을 벌리면 안 되겠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요 부분, 요거는 계사전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군자는 거하면은 관기상, 그 상을 보고 봐서 그 살을 완미하고 움직일 때는 그 변을 보아서 그 점을 한다. 이건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조금 자, 이 부분,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혹시 뭐 이해 안 되는 거나 또 보충 설명이나 또 말씀하실 거. 사실 조금 좀 그러네. 너무 팍팍 나갔나?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잠룡물령은 들어봤어요? 우리 박 선생님? 그 주요 건기에 나온대요. 그래서 그래서 그 대권 주자들을 잠룡이라고는 들어봤죠. 신문에 보면 잠룡은 용인데 물속에 숨어 있대야. 아주 새끼용이야. 새끼용이니까 아직은 크게 쓰기는 어렵잖아요. 아주 새싹이니까. 그래서 잠룡을 쓰지 않는 거래요. 네, 그 얘기입니다. 주요 건기에 나오는 얘기로 마찬가지로 그 멈춰야 될 때 멈춰라. 그게 이 수레둔께 6.3의 경우에 해당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한 거예요. 여기서는. 사업하더라도 이 점을 쳐 이게 나오면 중단. 일 벌리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음. 또 혹시 뭐 또 그리고
요 계사전 요거는 그전에도 좀 봤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제 항상 하는 얘기인데 군자는 모든 상을 보래. 상은 조짐이거든요. 조짐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안다는 거야. 근데 사실 좀 어려운 얘기지. 말은 쉽지만 이걸 다 안다는 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는 지금 이제 그 경학인데요. 주자가 주역을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핵심은 이거다라고 모은 게 경학입니다. 오찬 중에 하나. 이제 그래서 약간 이게 철학, 그리고 철학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서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사실은. 아이고, 우리 박 선생님은 여기 중간에 좀, 그, 그, 지금 설명한 거 어떻게, 뭐, 어려워요. 어렵지? 어, 네, 어렵지? 이게 사실 다 철학적인 거라 좀 어려워. 일단은 같은 얘기가 또 반복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면제형치 보면서 나갑시다. 일단. 하나 더 나가고 좀 천천히 좀 볼게요. 자, 이번에 좀 천천히 좀 나갈게요. 면제황치라는 사람이 말을 했대요. 경학은 이제 학문을 뭐 이렇게 공부한다, 뭐 학문을 뭐 경계한다, 뭐 공경한다 이렇게 됩니다. 원래 경계할 때 이게 경자 쓰잖아요. 학문을 경계함에 있어서 이력을 용응시유라. 자, 여기서 용응시유나 체의 본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인데요. 자, 봅시다. 우리 채용관계라는 들어봤죠. 채와 용. 한의에서 많이 쓰던 말입니다. 용이라고 하는 채용관계 용은 용이 응용한 데 있어서나 채용에서 용이 응용되는 데는 처음부터 있어. 왜냐하면 용이 드러나서 활용돼서 눈으로 보이게 되니까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용에 해당되는 게 체잖아요. 채용 관계에서. 체가 갖춰진 말, 갖출했자. 체에서 갖춰진 거는 본래 없다. 헐. 이것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채용 관계를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체와 용. 용은 용이 응용되는데 그래서 드러나는 건 처음부터 다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전기가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전기는 흘러. 전기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전기가 있다는 걸 눈으로 봤나? 우리가 전기를 만져봤나? 없잖아. 그런데 전기가 통해서 텔레비전이 나오고 형광등이 켜지고 모터가 작동을 해. 그죠? 그래서 전기가 있는 걸 알잖아. 이해를 하잖아, 우리가. 그렇다고 해도 전기가 있는 걸 눈으로 봤냐고, 직접. 물론 이런 건 있지. 전기 방전해서 막 찌익 하는 거, 플라즈마 해서 하는 건 있지. 근데 그건 이제 특별히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전기를 손으로 만질 수가 있나? 아니잖아. 하지만 전기라는 실체가 있잖아. 그리고 그게 응용돼서 나타나는 형광등, 텔레비전, 장난감이 움직여. 전기로. 냉장고가 작동이 돼. 그래서 전기를 우리는 다 인정을 해. 그래서 용으로 드러난 건 처음부터 다 있어. 냉장고가 작동이 되고 텔레비전 작동이 있어. 하지만 그 전기로 그렇다고 텔레비전이 전기다 이건 아니잖아. 전기 이치가 들어가는 것 뿐이지. 그러면 전기라고 하는 본체는 본래 없는 거지. 잡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도 돼. 그러니까 용응, 시우, 체해, 본무를 이렇게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 이해가 될까요? 어때요? 자, 박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제 채용 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가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음,
선생님 말씀대로 뭔가 이제 전기가 있잖아요. 전기가 있어요. 그럼 전기가 변환이 돼서 우리한테 드러나는 게 있겠죠. 그죠? 음, 그러면 저는 어디까지를 체라고 봐야 되는가, 어디까지를 용으로 봐야 되는가라는 게 조금 궁금한데, 이 변환되는 거, 전기라는 거 자체를 체라고 본다면, 음, 변환되는 거와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그 두 가지를 용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 체가 변환되는 것까지를 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음, 사실상 어떻게 보면 3단계거든요. 근데 이게 채용학이 2단계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조금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렇지. 예. 그래. 전기는 똑같은데, 전기가 때로는 히터로도 열도 나고, 냉장고에서 냉기도 나오잖아. 어떻게 보면 전기라고 하는 데서 열과 차가움, 뜨거움과 차가움이 동시에 다 나와. 그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데 말이 돼. 또 전기를 통해서 그걸 움직이게 할 수 있고. 그지? 그러면 그 변환되는 장치까지를 체라고 봐야 되는 걸까? 아니면 변환되는 장치는 용으로 봐야 되는 걸까? 저는 사실 그런 게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음, 변환되는 거, 응용되는 게 이렇게 용이지 않을까? 전기 자체가 전열선을 통해서 열로 변해지는 것 자체가 용이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 내 생각입니다, 그냥. 근데 체에 따른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요. 음, 체에 따른 결과가 용이라고 한다면 음, 사실 전기라고 했을 때 전기의 성질은 냉장고든 온열기든 전기의 성질은 변하지 않거든요. 음, 하지만 이게 용으로 따졌을 때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리는 건데, 그렇지. 그렇다면 그러니까 변환되는 그 상황까지도 채로 봐야 되지 않겠나? 채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채 범위가 사실 이기론 할 때도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고, 음, 한의학에서도 사실 제가 보면은 이제 사화, 허화 뭐 이런 개념들이 그렇죠. 사실 이제 전기가 변환될 때 이게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치료 범위인지가 사실 가끔 헷갈리긴 하거든요, 사실. 예.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주단계 같은 경우에는 화를 철화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 장경학 같은 경우에는 화를 보존해야 사화가 꺼진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채용론에 들어가면 사실 헷갈리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기는 해요. 사실 그렇, 저희들이. 음, 우리가 임상 경험에서 열이 뜬 사람들 있잖아. 그 열이 막 이마가 뜨끈뜨끈해. 그럴 때 뜸을 떠주잖아. 그러면 열이 뜨는 게 아니라 열이 내려간다. 그거 경험해봤죠, 그런 경우. 네. 자, 그걸 어떻게 해석할까, 그거를,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 하면은. 그게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인화기원. 예. 화를 끌어서 내리는. 예. 그러게. 예. 분명히 우리는 그 임상 경험을 해봤거든, 그지? 분명히 우리는 알아. 자, 뜨거운데 뜸을 떠서 오히려 열을 잡아내. 이론적으로는 뜨거울 때 뜸을 뜨면은 이마가 더 뜨거워질 거잖아.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그지? 근데 네, 그쵸. 이마열이 예. 내려가. 또 우리가 그 소야인 경우는 그 소양인들이 그 손발이 차갑잖아. 그런 예. 소양인한테 양격산화탕을 써줘. 양격산. 양격산에는 따뜻한 약이 하나도 없어. 다 차가운 약이야. 생지왕, 석고, 인동등 뭐 그렇잖아. 그지? 그런데 손발이 따뜻해져. 약을 써보면 진짜로. 소양인이 맞다면.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할까? 소양인이 차가운데 찬약을 썼는데 손이 따뜻해져. 아까 그 이마가 뜨거운데 뜸을 떴더니 이마가 열이 내려가. 이상하잖아. 제 사상방의 첫 경험이요. 음. 어, 수족 냉증 환자 도적 감기탕이었어요.
와, 그래서 대단하다. 대단한 경험을 했네. 그, 지금 수족냉증 되는, 근데 거기에는 하나 특징이 있지. 가슴이 좀 답답해야지. 손발은 차가운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경에서 나오는 화울 말지. 그렇지. 예, 예. 그래서 그럴 때, 박 선생님 말씀대로 그 도적감기탕을 쓰면은 진짜 가슴에 열은 내려지면서 손발은 따뜻해진다고. 그리고 머리도 아픈 게 사라져. 뒷골 땡기는 거 사라지고 머리가 짓누르는 게 사라지거든, 진짜로. 근데 채용론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보면 채용론이 참 어렵습니다, 음. 이게. 근데 어떻게 아, 보면 또 갖다 붙인 것도 있지 않아? 채용 관계를. 사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던데, 내 개인 생각이지만, 채와 용은 분명히 존재하고 설명하는 도구야, 사실은. 이 자연현상과 우리 사고 체계를 그 설명하는 도구인데, 그게 너무 확대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어거지로 다 갖다 붙였어. 심지어는 하도 낙서를 이렇게까지 설명하거든. 하도는 최고, 낙서는 용이다. 그러면서 낙서가 최고, 하도는 용이다. 채용은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 낙서가 최고, 아니, 하도가 최고, 낙서가 용이다. 그러면 이해가 돼.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하도가 먼저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낙서가 최고, 하도가 용이다. 그럼 그게 이해가 되겠냐고. 근데 그 말이 버젓 나오거든. 그러죠. 그러면은 거기까지 보면 이제 헷갈려지는 거야, 이제는. 돌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채용 관계를 그냥 보는 관점의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이제 너무 확대를 하다 보면은 이젠 그런 오리무중에 빠져버리는 근데 함정에 확대는 좀 그렇지만, 음, 사실 이게 이기론으로 넘어가는 개념 중에 하나잖아요. 채용론이. 그렇지. 근데 뭔가 의미는 있습니다. 확실하게 의미는 당연히 있지. 있는데, 네, 맞아요. 의미가 있고, 요걸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음. 사실 명확하게 된 경우가 없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걸 두리뭉실하게 하고 또 헷갈리게 만들어 놨거든, 또. 그래서 지금 요 문장도 사실은 글에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문장. 생각해보자고. 용은 있어, 용. 용이 응용되는 건 처음부터 있어. 그런데 채가 거쳐진 거는 본래 아무것도 없대. 그럼 마치 아까 전기 이야기 하듯이 전기를 채로 보고 형광등, 냉장고, 전열기, 히터가 용으로 봐면 되겠지. 그러면 이 부분 이해는 될 것 같거든. 근데 좀 뭔가 찜찜해. 이렇게 말하고 나도. 그래서 어쨌든 좀 그래. 자, 조금만 또 더 보고 합시다. 이게 바로 허래. 우리가 속이 비어 있다. 허라는 컨셉이 이런 거래.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모든 데 응용할 수가 있다. 뭐 이런 표현. 이 부분에 정자는 효를 가지고 그러니까 6개의 효를 가지고 사람으로 삼았고, 그러니까 각각의 예를 들어서 뭐 신하, 임금, 뭐 평민 이런 식으로 따진 거죠. 사람으로 따지고 위치로서 예를 들어서 초요, 이요 이것이 때다. 이건 아침, 점심, 저녁, 뭐 아침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때로 삼았으니 실질적으로 실상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이거나 이 위허 그걸 허로 삼으면은 즉 관상완사 가만히 있을 때는 거할 때는 상을 보아서 그 괴사나 상사를 완미한다라고 하는 거는 요건 이제 공자의 개사적인 얘기다. 관상완사라고 하는 거는 이런와 같은 거는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자는 정자를 깠어. 왜? 자, 효나 이것을
고정불변 같이 임금, 예를 들어 6호는 9호는 임금이다. 6위는 신하다. 라고 하면 그 고정불변에 사로잡혀지잖아. 그게 아니라 그 임금도 임금 나름이고 신하도 신하 나름이고 뭐 회사로 따질 수도 있고 뭐 모든 데 응용해서 이렇게 봐야지. 그런 식으로 등급이나 사람으로 정해서 말하면은 사고력이 한정된다. 고로 주자가 말하는 식으로 효의 위치를 규정화시켜 버리면은 비어서 무궁무진하게 바라봐야 된다.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 라고 주자는 정자를 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자가 정자를 깐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공자님이 그 거할 때는 상을 보아서 상을 완매, 그 괴사나 뭐 상사를 완매라고 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다. 왜? 비어있는 상황이면은 규정화를 안 짓고 비어있는 상황을 해야 되는데 정자같이 규정화 짓는 순간 사고력에 경직돼서 응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말씀하시죠. 한 말씀. 선생님, 제가 음, 그 각 괴를 지금 선생님한테 강의를 못 들어서 제가 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선생님, 그러면 괴가 있고 음, 괴사가 있잖아요. 음. 어디까지가 채입니까? 그러면요. 해, 채용. 네. 어디까지가 채일까요? 그러니까 괴까지가 괴만 채일까요? 아니면 괴사 풀어놓은 것들까지가 채일까요? 글쎄, 그걸 채용 관계로 괴사와 효소를 채용 관계로 보나?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괴라는 그러면은, 게 채고, 그러니까 그 괴사가 용이라고 하면 어, 용이라고 하는 거와 어, 괴와 괴사까지가 채고 음, 우리가 현실에 응용하는 거가 용이라고 한다면 그두 가지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어.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까지를 채로 설정하고 어디까지를 용으로 설정할 건가에 대해서 요게 정자가 맞느냐 주자가 맞느냐가 좀 갈릴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듭니다. 음, 그러게.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맞아. 수레등깨가 있다. 그러면은 요 괴라고 하는 짝대기만 돼 있는 복희가 쓴 요거를 채로 보느냐. 그러면은 요 채에 대해서 설명한 거를 괴사를 용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 지금, 그죠? 또, 자, 1번 항, 2번 항. 그게 아니라 요 괴사까지 통틀어서 채로 보고, 그죠? 이 세상에 응용되는. 왜냐면 괴사, 수레동기에 대한 괴사는 있지만 이 괴사가 이 세상에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 원칙은 있지만 드러나는 것도 매번 다르게 드러나고 응용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최고 용을 별도로 놓을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 이제 박 선생님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러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음, 만약에 이제 이건 전제가 이게 깔려야 될 것 같아요. 문왕과 주공을 성인의 경지고 문왕과 주공이 말한 거는 진짜 절대적인 말이다. 진짜 무조건 맞는다. 하늘의 말씀이다. 라고 할 때는 괴사나 효사가 다 체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일상생활 우리들이 응용되는 거는 다 용이 되겠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문왕과 주공도 인간이지 무슨 뭐 이러면은 당연히 그럼 또 복희는 신이 되네 그러면
복희는 하늘에 기우니까 글자로 안 나타났으니까 이거는 체가 되고, 글씨로 나타낸 거는 하급하는 인간의 그 저속한 표현이니, 저속에서 한 등급 낮은 표현이니까 이건 다 용이 되네. 그것도 문제다. 그럼 복희는 또 뭐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에 얘기했던 걸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전기가, 그러니까 어떤 장치를 거쳐서 차가운 것도 되고 뜨거운 것도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채는 괴 단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상 거기까지만 채. 음, 그리고 나서 괴사라는 하나의 변환을 거쳐서 우리가 용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괴사의 위치가 어느 위치냐. 사실 채일 수도 있고 용일 수도 있는 위치인데, 사실 요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그러니까 정자와 주자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요. 음,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자와 주자를 좀 가르는 기준이 좀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그러게. 이게 참, 그, 나도 지금 이게 뚜렷해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가 좀 그러네. 이게. 이거는 박사, 당연히 되게 어려운 문제라. 제가 박 말 선생님의 뱉으면서 그 되게 어려운 예리한 질문을 문제라서요. 받고 나도 예, 멈칫거려. 지금 예. 죄송합니다. 날카로운 내 눈을 예. 잘못 얘기했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아예 아닙니다. 네. 그래서 참, 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자꾸 바라보면서 하면 이제 더 시야가 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조금 한번 더 진도 좀 나가보고 갑시다. 그러면은, 바로 이것이 지수는 이제 딱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의 요점이구나. 자, 상문과 상문 위에 있는 근장과 그 기관지 그 뚫어낸 그 일관된 만사와 일리에 대한 말을 볼 것 같으면 모든 걸 볼 것 같으면은 즉 이정기실 아까 그 8개 문장이 있었거든. 이치가 정해졌는데 이미 실다롭다 라고 이해하는 그 8개의 문장은, 요건 내가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는 모두 다 심어 합격자네. 모두 역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모두 심어 매우 깊게 가르친 것이니. 언니적, 이치는 즉 체가 되고, 사는 요거나 이치는 즉 체가 곧 체가 되고 일이라고 하는 것 용이 되는 것을 말한 것이니라. 자, 요거가 잠깐만 이정기실이라는 거 요거는 잠깐 설명을 좀 다시 할게요. 자, 요건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요거 내가 4글자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요 8개 문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자가 여러 가지 얘기인데 요 8개의 문제 핵심이라는 거야. 뭐냐면은 이치가 정해져서 이미 실다로우나 이치는 이미 다 갖춰져 있으나 사례상어 일이 올 때에는 오히려 비해 있다. 모두 응용되는 거는 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채용과저 용이 응용되는 거는 처음에는 다 있어. 용이 응용되는 게 다 있어. 형광등이 다 있어. 냉장고가 있어. 그러나 전기라고 하는 거는 체라고 하는 것이 갖춰진 바는 본래 없는 것이다. 체는 본래 아무것도 없대.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치기 때문에. 계실되어 그 실다로운 거를
계실 그를 계고하고 허한 거를 대하고 존체 체가 있고 용을 응용하며 채용 관계입니다. 체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용이 응용이 되고 짚고 어금 옛날 걸 가지고 요새 응용을 하고 유동 제동 고요함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걸 제어한다. 요 8가지 8개의 문장이 핵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함축되고 엄청 어려운 말이지. 이게 철학적인 얘기 완전히 몰두되어 있는 말이야. 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응? 사라졌네. 헐. 어디까지였지? 여기. 그래서 이정기실 아까 얘기 앞에서 해도 이정기실 그 8개의 문장 그것인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에게 매우 깊게 가르쳐 주는 것이니 이게 핵심이라는 얘기지. 이게 뭐냐? 이치는 곳 최고 사 일이라고 하는 거는 용이다. 요거를 말한 것이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치는 곳 최고 사는 곳 용이다. 그런 것 같아? 태화용에서 채는 이치고 용이라고 하는 거는 사다. 일.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거 조금 한번 더 봅시다. 이치가 체가 된다고 하는 거는 아까 이치가 체라고 그랬잖아. 이치가 체가 되는 거는 비록 실다로운 이거 진짜야. 실다로우나 소에 갖춰진 바는 형체가 없는 것이고. 자, 이치는 형체가 없지. 이치를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건 없잖아. 전기를 손으로 잡을 수는 없잖아. 물론 감전되는 수도 있지만 그 손으로 잡힌 건 아니지. 일이 용이 된다고 하는 거는 비록 본체는 허하나 그것이 응용되어서 본래는 허하나 그것이 응용이 되어서 곧 자취가 있고 흔적이 유적 흔적이 있어서 계실 실다로운 거를 계고할 수가 있더라. 살필 수가 있다. 걔는 그 살피고 연구한다는 얘기. 계고한다는 거나 즉 실다로운 거를 계고한다. 실다로운 거를 살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용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흔적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존체, 체가 있다고 하는 거는 체용관계, 체가 있다고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완리, 이치를 완미함에 대허, 허한 거를 기다리는 것이고 용은 용으로 응용된다고 하는 거는 채용 관계에서 용으로 응용된다고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사, 일을 만들음에 있어서 당연히 감춰야 될 거는 감추고 당연히 드러낼 거는 드러내는 것이네. 그러니까 숨을 때는 숨고 드러낼 때는 드러내는 것이네. 모두 다 이치의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불가역, 가히 바꿀 수 없는 거는 실다로운 것이 아니겠는가. 이게 바로 실다로운 것이다. 그러나 국위소이연, 소당연, 이른바 당연하다는 거를 구하는 거나 우리 보통 당연하다 그러지. 당연한 거. 당연한 거를 구한다고 하는 거는 형체를 가히 볼 수 없는 것이네. 이치를 볼 수는 없잖아. 형체가 없으니까. 없는 것이니 본래 없는 것이지 않겠는가. 형체가 없으니까. 미우 자면지사면 잠용 같이 잠기고 현용은 드러나는 거 감추고 드러나는 일에 있어서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은 드러나거나 감추거나 이런 일이 있지 않으면은
비허, 허한 것이 아닐 수 있겠는가. 그 누항은 이제 그 시장 같은 게 보통 그 서민들 사는 게 시장 같은 거 막자지가 하는 겁니다. 그 누항의 처하에서, 그러니까 삼과 김을, 그 문을 3번 지나갔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이거 누구 얘기죠? 우임금 이야기죠. 우임금이 그 사실은 그 치산치수하면서 그 바빠서 자기 집을 지나가는데 집으로 안 들어갔던 거지. 치산치수가 바빠서. 그래서 이거 유명한 이제 3번 그 문을 지나갔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이 표현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유적지 가도 그 흔적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사람이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한 거니까 흔적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니 잠옷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자의 설명은 이 뜻과 더불어 스스로 상방, 서로 방해가 되지를 않아, 방해가 되질, 서로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특별히 해역, 역을 풀이할 수가 있으니, 즉, 모두 다 추설, 미루어 설명한 거는 뿐이다. 여기서는 면제황 씨는 정제 설명이 그 방해도 한다고 잘한 거라고 설명했는데, 여기서는. 그럼 아까 박 선생이 말했던 것을 그 입장이 되나? 자, 일단 직역은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좀 완전 구름 잡는 얘기야. 잘못하면 이게 삼천원보로 빠져요. 다시 봅시다. 자, 이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잡을 수가 없죠. 이치는. 그죠? 이치라고 하는 거는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 하지만 이치로 드러난 흔적을 보면은, 용으로 드러난 거는 그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체는 없는 것이고 허한 것이고 용은 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근데 어? 허가 뭔가요? 어? 솔직히. 허가 뭘까요? 허? 네. 허는 비어 있는 거. 직역을 하면 실체가 없는 거. 하지만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 존재는 하지만 그 실체를 만질 수 없고 없는 거. 그게 허한 거 아닌가? 은이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숨어 있는 거. 네. 어, 숨어 있다고 하는 거는 이미 실체가 숨어 있는 것이지. 근데 왜 이치에다 허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허는 비어 있으니까 실체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은이나 잠이라고는 하지 않지. 이치를. 왜냐면 숨어 있다, 잠겨 있다. 이건 이미 실체가 잠겨 있는 거니까. 그건 이치라고 하지는 않죠. 근데 용이라고. 허는 무하고 좀 같은 개념 아닌가요? 어떻게? 허는 무하고 같은 개념 아닐까요? 허는 네. 없다.
저는 이치가 리가 허라는 게 되게 안 와닿거든요. 음, 그렇다고 이치가 없다고 하면 이상하잖아. 이치 자체가 없어버리니까. 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로 저는 그래서 허를 은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어, 그것도 스물은자로 하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나? 그런가요? 현과 은, 현은 드러난 거고 은은 숨는 건데, 네. 그거는 숨고 드러났다고 하는 건 이미 형체가 있는 거잖아. 그때 나는 그게 생각이 네. 드는. 아마 제 고정관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어려워, 사실은. 이게 완전 철학적인 얘기고 어려워서. 사실 그래요. 사실 맞아요. 요거는 그 평만주를 한번 다시 한번 보고선 점검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난 어려워서. 자, 요 부분. 요걸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원 223쪽 경학 학문을 경계함. 용응시유 나. 체 본무에서 이치의 용이 응함은 처음부터 있는 것이나 채 갖추어진 것은 본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속이 허한 것을 의미한다. 용응시유는 채용의 관계에 있어서 용은 여건에 따라 응용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처음부터 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체 본문은 모두 이치가 있는 체는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일사라도 있는 것이 아니니 없는 것과 같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것은 결국 허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어, 사실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한 건 요약인데요. 그, 요 부분. 용응 시효. 용으로 응용된 것은 처음부터 있으나, 채는 결국은 채에 갖춰진 건 별거 없다. 여기는 채가 없다. 채가 없다. 갖춰진 바가 없다. 그래서 허하다. 여기서도 채가 없다는 뜻이나 채에 갖춰진 것이 본래 없다는 거거든. 채는 있는 거지, 사실은. 채에 갖춰진 바. 그러니까 채는 곧 허하다. 채가 무하다, 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채에 갖춰진 바가 본래 없다는 거야. 저기 네, 말씀하시죠. 최 대장님. 이게 혹시 좀 크게. 예 저기 용은 음. 뭐 서양식 개념인지 몰라도 형이 하악으로 보고 채는 형이 상악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해서 뭐 설명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 형이 하학적이냐? 형이 상학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음, 보통 그렇게도 할 수가 있죠. 채와 용의 관계를. 형이 상학적인 거는 형체 이전이기 때문에 형체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고, 형이 하학이라고 하는 거는 형체로 드러났다는 뜻이니까. 근데 왜요? 아니 그냥 저는 동양적인 언어로 사고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혹시 아는 단어 중에 그런 걸 하고 연결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있을까 그냥 잠깐 생각이 음, 잠깐 떠올라서요. 사실 아까도 이 부분을 조금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아, 체라는 거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요. 음,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양 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 신학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신의 법칙이냐라고 해석을 하는 거와 아니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과학혁명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나오는 과학 법칙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의 근원은 어쨌든 존재하는 법칙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존재하는 것 근데 이걸 다 신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신학적 개념 어느 쪽에 가까울까는 솔직히 조금 고민은 됐거든요 사실 음. 그러면은 신이 만든 영역? 신의 영역? 그러니까 여기에 동양학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치라고 했을 때는 음.
사실 동양학은 유일신 사상은 아니잖아요. 인격신은 아니고. 그렇지. 그 유형이 좀 네. 다르죠. 예.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 그냥 저희들이 그냥 되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냥 과학 법칙. 그냥 세상에 그냥 존재하는 그냥 그런 하나의 그냥 물리 법칙들 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나도 그 서양 철학이 약해서 나도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그건 그런 건 괜찮을 것 아니고. 같은데. 일단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실마리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냐면 법칙이 법칙이 존재는 하지만 있잖아요. 음. 그 법칙이 뭔가 물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물질이 그냥 그 법칙대로 가는 것 뿐이지. 그렇지. 아, 예, 물질이 그 법칙대로 가는 것 뿐이지, 물질에 뭔가 실질적으로 힘을 가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물질은 그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뿐이니까. 사실 음, 그러면 허라는 것도 맞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음, 그냥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게 그렇죠. 뭔가 실제적인 게 있어서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 그냥 얘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것 뿐이야. 라고 한다면 허라는 것도 사실 말은 되거든요. 음, 그러네. 예를 들어서 만류인력 법칙이다. 그럼 만류인력 법칙을 우리가 손으로 잡는 건 아니잖아. 근데 사과가 옛날부터 떨어졌잖아. 근데 만류인력 법칙이라고 설명한 도구일 뿐이지. 그러니까 만류 인력이라는 뭔가 실체가 있는 힘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만류 인력을 알아서 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사실은 만류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행성이나 모든 게 존재를 하지. 하지만 만류라는 표현이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뉴턴이 그런 표현을 한 것뿐이지, 그지? 그래서 그 만류 인력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게 허고, 음, 실제로 작용하는 용은 존재하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체는 존재하는 거고, 음, 용이나 체는 다 존재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냥 조금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그러게.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그럼 좀 더 와닿는 것 같은데? 지금 박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은 더 그 요즘 트렌드, 우리 그 우매한 우리 요즘 사람들의 입맛에 더 딱 들어맞는 것 같은데? 그래 될 것 같은데? 음. 우리 최 대장님은 어때요? 이 표현에 대해서. 저도 뭐 정식으로 철학 개념이 제가 정립된 게 아니라 개념들이 뭔가 그럴듯한데 잘 잡히지가 않네요. 음, 그냥 제가 아는 단어로는 이게 형이상학, 형이하학 이런 거하고 연결시켜도 비유는 그럴듯한 느낌은 듭니다. 뭐 그것도 일리가 제가 있고요. 그렇게 봐도 아는.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조금 더 봅시다. 일단 여기는 좀 어려워서 좀 봐나갑시다. 자, 이제 그 부분 현실에서 용을 설명한 건데 이 부분 한번 읽어봐 주실래? 현실에서. 현실에서 용이 응용됨에 있어서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옷을 입는다고 가정할 때, 더울 때는 옷을 시원하도록 얇게 입어야 하고, 추울 때는 옷을 따뜻하도록 두껍게 입는 것이 상례이다. 옷은 반드시 어떻게 입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매번 변하는 것이 곧 용이 상황에 맞춰 응용되는 것이다. 매번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것이 응용으로 때에 맞는 행동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 여기서 용이라고 하는 거는 응용되는 거니까 항상 정해진 건 아니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그 다른 거 입어도 되잖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그러니까 옷도 옷 나름일 거고. 그래서 그 용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가 뭐 다 아는 얘기죠. 자, 일단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는 그 괴상 얘기인데, 요 부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정자는 괴상, 괴의 형상과 효상, 효의 형상을 보고 어떤 때에는 각각의 효를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각각의 효가 있는 위치를 때의 기준으로 보기도 하였다. 바로 이러한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일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허공으로 삼았으니 결과적으로 실이자 곧 허이고 허이자 곧 실인 셈이다. 따라서 주역을 공부하려는 사람은 상을 잘 보아야 하고 성인이 풀어낸 괴사와 효사를 잘 보아야 하고 허와 실이 동시에 있음을 잘 체험하는 것이 곧 주역의 요체를 터득하는 요령이다. 음. 여기서 이제 허와 실의 관계에서 이제 효가 있다고 하는 거, 괴사와 효사가 있다고 하는 거는 실이야, 사실은. 하지만 그게 동시에 그 구름 잡는 얘기가 되면 허가 돼버려. 구름 잡는 얘기보다 하나의 그 실제적인 일에 응용되려면 하나의 허가 될 수가. 그러니까 실과가 나는 이 부분에서 동시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 부분 표현을 음, 그래서 조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를 이걸 들어 그다음 한번 보고 합시다. 이 부분 고통과 쾌락. 고통과 쾌락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고통은 곧 쾌락이고 쾌락은 곧 고통이다. 마라톤을 뛰다 보면 무척 힘든데 어느 순간 희열을 느끼고 목에 밧줄이 걸려 숨을 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면 괴롭지만 어느 순간 쾌감을 느낀다고 한다. 이와 같이 실은 곧 허이고 허는 곧 실인 것이다. 사랑과 미움의 차이도 역시 종이 한 장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정하게 만나면 화가 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누굴 만나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신체를 만지면 화가 나지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다정하게 만지는 것이 당연하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키스를 하면서 타액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타액을 좋아하진 않는다. 이 역시 같은 이치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게 좀 확 와닿지는 않네. 지금 다시 보니까 허와 실, 허와 실. 각 효나 이거를 사람이 하나 쥐로 보는 건 분명히 실질적으로 어떤 일에 해당이 된대. 그런데 만약에 이걸 허로 삼으면은 관상완사하기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야? 허로 보면은. 그러면 이 얘를 잘못 썼다는 거 아닌가? 평만절 잘못 쓴 것 같은데. 음. 내가 정리는 이렇게 했는데, 이 당시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좀 그러네. 이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애매하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그, 다시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 얘를 조금 잘못 들은 것 같기도 하고, 평만주 내용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나는 좀, 내가 정리했지만 내가 다시 봐도 좀 이상하네. 제가. 요게 아까 그 괴사를 채로 볼 것이냐 용어로 어, 볼 것이냐 그 얘기가 아닐까요? 음, 아까 그 박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같은데. 일단 요거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좀 다시 한번, 다시 점검 좀 해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일단은
아, 고담. 고담 요거 평만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치는 채. 예. 이치는 채, 일은 용이다. 이치는 실화의 모든 현상에 나타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형체가 없는 무형이고, 일은 허하여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에 응용돼 나타나므로 형체를 알 수 있는 유형인 셈이다. 즉 이치는 채로 실하지만 실체가 없는 채이고, 일은 용으로 허하지만 실제를 느낄 수 있는 용이다. 음. 요 부분은 잘못한 거야. 오해서 준 것 같은데. 요 부분 빼야 될 것 같은데. 요거하고 요거 빼야 되지 않나? 이치는 채.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 그럼 뭐라고?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 요 문장으로는. 그러네. 왜냐면 요게 문장이 이렇게 나오네. 그지? 그, 체라고 하는 거는 비록 실하지만 갖춰진 바는 형체가 없다. 그지? 사, 일에서 용이 되는 거는 비록 허하지만 응용돼서 교정된 시대. 나도 있다. 그래서 요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요런 것 때문에 더 헷갈리게 되지 않나? 진짜. 이치는 채로 실하지만 실체가 없는 채다. 자, 그럼 그 다음 한번 봅시다, 또. 그 다음 문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여기는 더 어려워서 조금씩 짚고 넘어가야 돼. 예. 먼저 읽어봐 주시죠. 채용의 관계의 연장으로 존체와 응용을 설명하고 있다. 채는 실하지만 이치를 자세히 보아야 하는 데서 사실상 허라고 볼 수 있고, 용은 허하지만 상황에 맞춰 일이 응용되는 것을 보면 사실상 실이라고 볼 수 있다. 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감추어야 할 때는 감추어지고 나타나야 할 때는 나타나지만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자, 이 부분 이해가 돼요? 채용 관계에서 존체와 응용. 채는 실하지만 우리가 채용 관계 많이 얘기하지만 그 핵심인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 다음 문장도 있는데 이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릇을 비워야 물건을 담을 수 있듯이 내 마음을 비워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담을 수 있다. 내 손을 비워야 다른 물건을 잡을 수 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역시 내 마음을 비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술을 마시고 즐길 때에는 그 순간에는 공부하려는 마음을 비우고 즐겁게 술을 마시는 것이 당연하고 공부할 때는 놀러 가려고 하는 놀려는 마음을 버리고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하는 것이 순리이다. 음주 가무할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조용히 책을 보아야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만약 모두 음주 가무할 때
홀로 책을 본다고 고집하는 것도 옳지 않고, 모두 조용히 책을 보고 있는데 음주 가무를 한다고 하면 이 또한 옳지 않다. 이와 같이 자신의 능력을 감추어야 할 때에 당하에서는 그 재능을 감추는 것이 옳고,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발휘하여 보여주어야 할 때는 감추지 않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그 때에 따라서 그 드러나는 것이. 본체와 응용. 해용 관계에서 허하다. 어쨌든 여기서 뭐, 자, 일단 그 다음 마저 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한번 볼까요? 또 형체는 없는 것이 한번 보시죠. 형체는 없는 것이지만 당연한 것을 구한다면 이는 형체가 있는 것을 구하는 것과 같이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이니 처음부터 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즉 형체는 없지만 형체가 있는 셈이니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용이 응용되는 데 있어서 숨겨야 할 때 숨김이 없고 드러나지 않을 때 드러남이 없다면 이는 허가 아닌가? 즉 용이 제대로 응용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허인 셈이다. 아, 용이 허한 설명을 한 거. 아까 그 해가 허하고 용이 실하다고 했는데 정반대 얘기죠. 그죠, 이거는? 점점 미궁에 빠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예, 해골 복잡해집니다. 예, 그 얘기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좀 다들 그 철학적인 얘기라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아이고, 참. 왜 이렇게 이 사람 비비 꼈어, 말을. 아유. 지금 면지황씨 말이 지금 한 번 더 나간 말이라 더 어려웠어. 설명한다고 했는데. 차라리 채는 허하고 용이 실하다가 하면 그냥 이해가 돼버리겠는데, 그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채가 오히려 실하다고 용이 허하다고 하잖아?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아. 아, 참. 예, 좀 그러네, 여기가. 이 부분은 지금 뭐 다 체크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이 부분은 다. 뭔가 이상해. 아, 참. 아이고. 혹시 뭐 또 하실 말씀? 너무 여기는 어려워서 좀 나도 헷갈렸네, 지금. 아, 참. 아이고, 이번에 어떻게 또 좋은 또 선물을 해줘서. 아이고, 우리 박 선생님. 아닙니다. 예, 그 제가 늦게 신경, 알아서 죄송한 거죠. 아니야. 뭐. 네. 그거 어떻게 신경 많이 썼겠네. 그거 아유, 하느라. 아닙니다. 그래. 그래서 선생님 조남을 그냥 부를 수 없어서 일단 호로 썼긴 했는데요. 아, 아, 호를 쓰면서도 이걸 내가 써도 맞는 건가라는 고민은 좀 했습니다. 원래 호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야, 사실은. 네. 어, 원래. 고마워. 이렇게 생각해줘서. 아마, 아유, 아닙니다. 어, 내가 호 그렇게 이렇게 새겨서 받은 건 처음이야, 내가. 그래서 그래도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예, 어, 의미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거 네. 공부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인데 큰일 났네, 이거는. 일단 저부터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이고, 참. 내가. 그래, 아이고. 어쨌든 뭐, 요새 장마철이라 건강 조심하시고, 박 선생님 건강 괜찮아? 네, 건강은 괜찮습니다. 요새 뭐, 좀, 골골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환자들 네, 많아지지 않았어, 요새? 골골한 네, 사람들. 예, 골골한 사람들, 갑자기 정말, 상습, 습에 음, 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그지. 예, 머리 아프다는 사람들 더 많지 않았어? 예, 머리 아프고 두통 환자 피부도 꽤 나고. 많습니다. 예, 지금, 요새 날씨가 좀 이래서 아마 그, 삼음 삼경에 영향을 받았어. 그리고 이제 전신 관절통 환자들 이제 막 습이 끼니까요. 음, 막 이제 그런 환자들이 그러게. 이제 꽤 오고요. 예. 음, 오늘도 어떤 환자가 정갱이가 무지 아프다는 표현을 썼는데 부딪히지도 안 했는데. 막 삭신 수시다고 그러고 운동도 안 했는데 막 찌뿌둥하다고 그런 표현을 막 쓰더라고. 그렇죠. 상습, 그러게. 습에 상한. 공통적으로 지금 다 드러나는 것 같아. 날씨가 이래서 그런 것 같지, 아마.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만 오면 상관없는데 에어컨을 켜서 더 그런 것 같아, 또.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냉방병이 많아진 것 같아, 더. 그거는 정말 매년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 매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겠지. 네. 그럴 것 냉방병. 같습니다. 하기야 요새 보면은 그렇지. 에어컨이 좀 더 늘면 늘지 뛰진 않을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글쎄요, 소음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리한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에어컨이 많아질수록 이제 점점 상황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렇지. 맞아. 그래서 오히려 뭐 한기 들리는 사람도 많아졌고 뭐 긴팔 입어도 춥다 그러더라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요새 아이스 커피는 얼음 먹는 경우가 더 많아졌잖아 예전보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음, 그러니까 속이 냉한 환자인데 틀림없이 저한테 예전에 그래서 제가 건강부자를 주제로 써가지고 낫게 했던 환자인데 음, 여름에 또 아이스커피 실컷 먹고 와가지고 또 병 나갖고 오고 그런 환자들 가끔 보입니다 요즘. 네. 그랬구나. 하기야 뭐 이게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 저희한테야 좋죠. 뭐 돈이 되신. 아 이거 솔직해서 좋다. 근데 어차피 요새 날씨가 더 이래서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예상외로 뒤늦게 코로나니 이걸로 고생하는 사람 꽤 많더라고 요새. 요새 우리 환자 중에도 여러 사람이 발생이 됐어. 그래서 막 몸살 걸려서 된통 고생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박 선생님도 그렇고 최 선생님도 몸 조심하시고 건강 유지하셔야 돼. 앞에 이제 소아과 저희 앞집이 소아과거든요. 음, 근데 이게 어 5월 말, 음, 6월 초까지는 이제 독감하고 음, 코로나가 좀 늘었었어요. 어, 실제로 어, 늘었었는데 지금은 독감도 코로나도 아닌 감기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 계절적으로 줄어야 되는 시점인데 그러니까 그냥 일반 감기가 역으로 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요게 지금 뭐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뭐 운기로 때려 맞추면 뭐 풀을 수야 있겠는데 음, 사실 뭐 다른 요인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냉방병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은 저는 조금 사회적 요인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예. 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 뒤늦게 이제 그 전파 속도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터지고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마스크를 자꾸 벗어서?
예, 예, 예.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있지 않겠나. 나머지는 이제 저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좀 알 것 같습니다. 예. 하기야 그럴 수도 있겠다. 마스크 벗은 지 2달 됐나? 1달 됐나? 얼마큼 됐나? 한두 달 정도 된 거죠. 한 두 달 그렇게 정도 된 것 됐어. 같습니다. 예. 그렇겠다, 아무래도. 어쨌든, 음모론식으로 생각하면요. 아, 음모론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백신 맞고 나서 이상한 환자가 늘었다는 견해 표현하는 원장들도 많거든요. 백신 맞고, 백신 부작용. 저도 백신 맞고 좀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어, 그러면은 걸리는 패턴이 달라졌다는 뜻이야? 아니, 뭐야? 일단 저기 뭐 신문에도 나왔는데 제가 다니던 단골 중에 백신 이후에 하혈에서 오는 환자가 좀 늘었고요. 여자들. 하혈 기간이 아닌데 자꾸 하혈하고 이런 환자 제가 지금 몇 명 봤고. 어, 네. 그리고 동료 한의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백신 맞은 이후에 사고 기능 장애나 저하됐다는 사람 제일 많고요. 어, 하기야 백신 먹고 사람도 몇천 명 죽었잖아. 2천 명이야, 3천 명이야, 얼마큼 죽은 거야? 솔직히 예전에 뭐 메르스나 사스 이렇게 10년 지나도 안정성 때문에 백신을 개발 못했었잖아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학문적인 어떤 결론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정치와 이게 뭐 기업 이게 타협해가지고 그냥 졸속으로 전 세계 다 풀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안정성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된 걸 전 세계인한테 다 접종을 했으니까 변수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메르스나 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전염률이 좀 떨어지는 경우였죠. 어떻게 보면 음, 전염률은 떨어지는데 치사율은 높고. 근데 음, 사실 이제 그런 애들보다는 이제 더 위험한 게 치사율이 좀 낮더라도 전염률이 굉장한 애들이 사실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험한 케이스가 됩니다. 왜냐면 N수가 많아지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N수가 많아지면 치사율이 낮더라도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최경호 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상 검증이 안 된 백신 맞아요. mRNA 백신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최초로 대량으로 뿌려진 경우입니다. 사실상 이제 팔로우업 자체도 이제 5년 팔로우업, 10년 팔로우업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게 사실상 긴급 승인의 형태로 이제 뿌려진 거기 때문에 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부작용들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 팔로우업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뿌려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심근염 같은 경우에 심장 쪽 부담을 주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요건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 쪽에서도 사실상 인정을 한 거죠. 음, 어떻게 보면 요거는 좀 위험성이 좀 있더라. 사실. 근데 이제 면역 체계를 건드리는 백신에 있어서 이제 좀 새로운 형태의 백신이 이제 최초로 이제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수로 뿌려졌기 때문에 사실상 면역 체계 쪽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좀 지금도 수집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 상황이. 예. 선승인 후수집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요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가 참 좀 애매해요. 예. 사실 뭐 제가 아는 데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네. 아유, 맞아요. 아이고, 어쨌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돼. 감염 안 되고, 그, 잘도 견뎌야 돼, 우리도. 그래. 아이고, 맞아요. 아이고,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음, 그래요. 아이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요. 뭐, 말하면 끝이 없고. 자, 그러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끝나겠습니다.